우리가 어릴 때 예를 들어 부모님한테 플스 아니면 뭐 닌텐도 뭐 사주세요 라고 할 때 이게 몇십만 원 단위 아닙니까? 그래도 비싸더라도. 근데 게임 사주세요. 게임기가 얼마인데 111만 원 이러면은 사줍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소니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일본을 대표하는 이제 일본의 뭐 가전기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예, 그 소니. 일본의 어찌 보면 가전업계의 마지막 자존심이거든, 소니가. 그런데 그 소니가 뭔가 좀 소비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벌였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이 진행됐길래 이러냐?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정말 이 소니 하면은 주옥 같은 제품이 많이 있죠. 예, 워크맨부터. 정말 잘 나가는 소니였는데, 박간일 방송에서도 이 소니에 대해서, 뭐, 최근은 뭐, 이제 금융업이라든지, 소니가 이제 예를 들어 뭐, 음악, 그 다음에 영화라든지, 이런 엔터테인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콘텐츠를 만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정기업이었는데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좀 뭔가 다방면. 그러니까 좀 이제 여러 모습을 갖고 있는 종합그룹이라는 느낌으로 이 소니가 가고 있죠. 자, 그랬는데, 아무리 그래도 소니 하면은 뭐야? 그리고 대표 상품 뭐야? 바로 이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이 플레이스테이션 5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예, 당장에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예, 가끔 쉬는 날에 플스로 이제 게임하고 그러거든요. 아이가 있으시는 분들은 있잖아. 사주세요라고 아, 항상 있는 그거죠. 근데 좀 있고 이게 잘못된데, 아이가 있는 분들이 아니라 남편이 있으신 분들은 사주세요 라고 하는 게 더 올바른 말일지도 모르겠네요. 이번에 추석 보너스도 나왔는데 나 하나 사면 안 될까?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어차피 어른이 더 열광하는 게 어차피 이런 콘솔 게임기 아니겠습니까? 예. PS5 프로라고 해가지고 플레이스테이션 5의 좀 성능을 업한 버전을 이번에 발표를 한 겁니다. 당연히 이제 제품 발표할 때 뭐 이게 뭐 과거보다는 성능이 얼마나 더 좋아졌어요. 이거면 더 이제 게임을 더 박진감 넘치고 고화질로 즐길 수 있습니다. 게이머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와, 박수 치는 거지. 자, 그런데 여러분 가격은요. $700, 700파운드, 800유로, 그 다음 밑에 N이 있죠. 119,980엔. 이라는 이제 숫자가 딱 떠가지고 그제까지 박수 치던 사람들이 이제 박수 말고 돌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왜 이렇게 비싸? 그렇죠,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에서도 가격 발표가 났죠. PS5 프로 한국 출시 11월 7일 똑같네요. 가격은 111만 8천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거 게임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예를 들어 부모님한테 엄마 나 그 페미컴 사주세요 라고 할 때 그래도 이게 몇십만 원 단위 아닙니까? 그래도 비싸더라도. 근데 게임 사주세요. 게임기가 얼마인데 111만 원 이러면은 사줍니까? 100만 원 넘어요 라고. 그렇죠, 그렇죠. 한국 분들도 이게 아마 여론이 안 좋으실 겁니다. 너무 가격이 비싸가지고. 당장 일본에서도 일본 IT 미디어 뉴스 PS5 프로에 너무 높다, 뭐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소리가 일본에서 속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돈 있으면은 PC 사겠다, 컴퓨터 사겠다. 왜? 컴퓨터는 게임도 되고 워드도 되고 포토샵도 되고 인터넷 서핑도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기 치고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식으로 여론이 엄청나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지금 약간 밈이 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11만 9,980엔이잖아요. 일본의 컴퓨터 가게 판매 가게입니다. 11만 9,800엔에 게이밍 PC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최단 당일 출하 가능.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11만 9,800엔의 컴퓨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주세요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여기뿐인가요? 아니에요. 여기도 다른 이제 일본의 컴퓨터 판매, 게이밍 PC 판매하는 회사인데 스페셜 세일. 여기 아예 박아놔요. 11만 9,800엔 인텔 모델, 11만 9,800엔 AMD 모델, 한개 돌파 가격 이래가지고 플스 살 바에 우리 가게에 와가지고 게이밍 PC 사가세요. 딱 만들어놨어. 이 가격 그대로 그냥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각종 회사들도 있잖아요. 뭔가 같이 가세를 해가지고 이게 일본에서 좀 뭡니까? 이게 진짜 여러모로 좀 뭔가 좀 난리가 났다라는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 가게도 좀 디스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를 응원하는 편도 있어요. 무슨 말이야? 저게 이제 원래부터 고성능이었는데 옛날에는 좀 싸게 팔다가 이제 제가 받는 거다. 거기다가 앞으로는 이제 4K 게이밍, 고화질, 고프레임으로 움직임 좋게 있잖아. 게임 즐길 수 있는 건데 이거 사야지 라고 말하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일본에서는 조금 이게 잘 안 통합니다. 가정용 게임기는 여러분 어디에 연결해서 여러분 게임을 즐깁니까? 우리가 컴퓨터는 모니터로 보잖아요. 근데 가정용 게임기는 TV에 연결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임기의 성능을 다 표현해주는 TV가 제일 중요한데 BCN이라 해가지고 일본에서 어떤 제품이 얼마나 팔리냐라는 랭킹을 내는 사이트입니다. 이게 일본에서 8월 달에 제일 많이 팔린 TV 랭킹이거든요. 1등 레그자 40인치, 2등 샤프 32인치, 3등 32인치, 샤프 42인치, 32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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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치. 이거 게임 좀 해보신 분들 아시죠? 40인치, 50인치는 이게 표현이 안 됩니다. 흔히 말하는 4K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4K가 40인치, 50인치에서 표현이 될까라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못 느껴져요. 흔히 말하는 풀 HD랑 거기서 거기에요. 이게 사실은. 현행 플레이스테이션 5도 그렇게 성능이 나쁜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굳이 그걸 필요로 할까? 차라리 성능을 조금 빼버리고 가격을 좀 더 있잖아. 봐주지. 이런 식의 의견이 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신제품인데 뭐 저 정도 가격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100번 양보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이번에 더욱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전 작품이 플레이스테이션 5잖아요. 이게 사실은 최근까지 일본에서 한번 사건을 일으켰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야? 라고 했을 때 제가 이 플레이스테이션 5의 가격 상승 사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플레이스테이션 5 처음 나왔을 때 가격입니다. 디스크 드라이브, 블루레이가 들어가는 게 $500, 500유로, 450파운드, 49,980엔이었어요. 그 다음에 디스크가 없는 거는 39,980엔의 플레이스테이션 5를 팔았었습니다. 이게 2020년 발매 당시 가격입니다. 이게. 50만원 이하, 40만원 이하. 그렇죠. 이 플스5가 나왔을 때 가격부터 계속 인상을 했습니다. 일본 내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지난 2022년 8월 아사히 신문입니다.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5를 5,500엔 가격 인상. 9월 15일부터. 왜? 부품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10월입니다. 이때 당시에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5를 리뉴얼을 합니다. 예전 건 좀 컸어요. 지하 공기청정기 같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약간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신제품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을 올린 겁니다. 얼마로? 이렇게 66,980엔으로. 여기서 끝이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4년 8월 27일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5를 일본에서 19% 인상 9월부터 79,980엔에 낸 거예요. 소니가 기존에 판매하던 플스5를 가격을 계속해서 올린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해외에서는 이렇게 안 올렸어요. 일본에서만 올렸어요. 왜 올렸을까라고 했을 때 소니가 변명을 해요. 어떤 변명을 해서 소니 공식 플레이스테이션 블로그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 정서의 변동으로 인해 엄격한 외부 환경 때문에 당사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가격 상승을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정서의 변동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예. 역대급 N 저죠. 2020년에 판매할 때는 1달러가 거의 100엔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금액이 나오잖아. 499.99달러니까 그냥 곱하기 100 해버리면은 49,980 거의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이런 느낌이었어, 소니 생각에는. 그랬는데 잠깐 엔화가 점점 싸지네? 플스5 일본 내에서 엔화 그대로 받고 팔기에는 손해보는 느낌? 옳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소니가 어떻게 돼요? 단 4년 만에 49,980엔에서 79,980엔에 충격적인 가격 개정. 2004년 9월 2일에 가격을 올렸잖아요. 이때 가격 올릴 때 일본 많은 게이머들이 사실은 흔히 말하는 존버를 했어요. 어떤 존버? 소문 들으니까 곧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가 나온다. 이번에 5 가격 올렸네? 이거 사면 흑우다. 저 정보가 없어요. 곧 프로 나오는데. 프로 사야지. 그렇지. 프로 사야지. 그런데 그 프로가 119,980엔에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뭔가 있잖아. 지금 사면 바보지라고 했던 게 네가 바보지. 미리 샀어야지 차라리 있잖아. 존버가 패배를 하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 내에서.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소니가 사실은 하나 더 욕먹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보세요. 게임기가 옆에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게임기를 우리가 즐기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조이스틱, 게임기 컨트롤러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컨트롤러도 사실은 여러분 이게 일본에서 엄청나게 말이 많아요. 얘도 가격을 올려요. 자, 어떤 느낌일까? 라고 했을 때 플레이스테이션 5형 컨트롤러를 듀얼센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친구가 처음 나왔을 때는 세금 별도 6,980엔이니까 세금 포함하면 7,600엔 정도에 판매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 가격을 한번 올렸죠. 언제? 2013년에 9,480엔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약 2,000엔. 게임기 조이스틱을 한 우리한테 2만 원 가까이 올린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9월 달에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5 가격 올렸다 했잖아요. 올리면서 옆에 나오죠. 게임기 컨트롤러 듀얼센스는 11,480엔이다. 이제는 게임기 본체가 아니라 게임기 컨트롤러가 1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일본에서 여론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일본 사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 하나이죠. 해외에서는 가격 인상 안 하는데 왜 일본 내에서는 하냐? 응, 일본이 역대급 엔저다. 그래, 소니도 할 말 있어. 근데 여기서 그렇죠. 반전이 나옵니다. 누가 등장을 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과거 소니의 라이벌이었던 애플이 딱 등장을 해요. 엔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얼마나 고객들이 소중한데?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에 이 애플이 아이폰 16이라는 걸 발매를 했죠. 이게 전 세계의 아이폰 가격을 엔화로 나타낸 겁니다. 미국, 중국, 홍콩, 캐나다, 일본. 그러니까 한국보다 아직도 일본이 아이폰이 쌉니다, 여러분, 참고로. 왜? 일본 사람들이 아이폰 많이 사주잖아요. 미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이폰은 아직까지도 뭡니까? 저렴하게 일본 내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예요? 아이폰 16이 나오면은 아이폰 15는 구형이잖아. 소니는 아까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 나오는데 플스 5 구형 가격을 올렸잖아요. 근데 아이폰은 뭐예요? 우리는 신형이 나오니까 가격 인하할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애플이에요.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 5를 1달러 155엔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1달러 140엔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아이폰은 1달러 142엔으로 계산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작가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일본 그래도 사주니까 1달러 142엔 정도로 우리가 봐줄게. 근데 소니는 여러분 뉴스 봤잖아요. 역대급 엔저입니다. 1달러 155엔으로 받아먹겠습니다. 라고 해서 말하니까 이게 여론이 이제 쳐오르는 거예요, 이게. 환율보다 더 비싸게 받아먹는 거예요, 자국민을. 그리고 미국 기업이니까 미국이 제일 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니는 일본 기업인데 일본이 제일 비싸요.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여론이 더 꼬라박는 거예요. 당장 이거 보면서 이제는 야, 난 휴대폰은 지금까지 소니 거 썼는데 이제 뭡니까? 애플 거 써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왜냐? 라고 해서 여러분 소니가 아직까지도 스마트폰 만드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있습니다. 소니는 스마트폰 일명 엑스페리아 스마트폰을 아직도 만들고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죠? 플레이스테이션 5보다 비쌉니다. 이 휴대폰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팔리고 있냐? 엑스페리아의 세계 점유율입니다. 최근 기준 2020년밖에 안 나옵니다. 290만 대. 전 세계 점유율 0.2%의 휴대폰이에요. 거기다가 2021, 2022, 2023은 공표를 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안 팔리니까. 원래 스마트폰 판매하는 회사가 우리 몇 대 팔았습니다. 광고하잖아요. 근데 소니는 광고하지 않아요. 그거를. 비공개합니다. 혹시 0.1도 안 되는가? 너무 안 팔려가지고 소니가 공개하기도 꺼려하는 이 소니 스마트폰을 일본 사람들 18세에서 69세에게 물어봤습니다. 4만 명에게. 현재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어떤 거 쓰십니까? 안드로이드 유저 1등 샤프 아쿠오스 28%, 2등 엑스페리아 21%, 3등 갤럭시 14%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도 소니 자국폰이니까 갤럭시보다는 엑스페리아에서 일본 사람들만 그래도 사주고 있었던 거예요, 소니 거를. 우리 오빠도 소니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거기다가 다음번에 기변하고 싶은 단말기 랭킹을 얻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유저에게 물어봤습니다. 1등 엑스페리아 27%. 내가 지금은 소니를 쓰고 있지 않지만은 다음번에는 엑스페리아를 써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일본에 27% 있었던 거예요. 유저가. 아직까지 소니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믿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우회해주지 못할 망정. 뭐야? 세계에서 아무도 안 사주는 우리 스마트폰을 일본 사람들은 사주네? 고맙네가 아니죠. 호구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드디어 못 참은 거지, 이제. 너무 큰 배신감을 느낀 거죠. 아무리 일본 사람들 소니를 좋아하고 응원한다 하더라도 너무 하잖아요. 비싼 150만 원 소니 스마트폰 살 수 있어? 그러면 더 저렴한 PS5 프로 살 수 있겠네 라고. 그러니까 일본에 애플이라는 존재가 없었더라면은 소니가 이 정도까지는 욕을 먹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플도 사실은 너무 비싸니까 그 신임은 아닌데. 그렇죠. 애플도 너무 휴대폰 비싸면 솔직히 욕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예요? 상대적 해자 효과잖아요. 역대급 엔저인데도 일본을 전 세계에서 이 정도로 한국보다 더 싸게 일본에서 아이폰을 판매하네? 애플 미국 기업인데 착하네? 근데 일본 기업이 니들은 일본 사람을 더 처먹네? 나쁘네?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금 뭐 더욱더 뭐 소니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각종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이제 충성심을 가지고 비싸더라도 사주는 게 흑음이다, 소비자는. 뭔가 기업은 우리를 위해 뭔가 해주겠지. 그렇지 않아요. 이걸 사주네? 이것도 사줘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런 비싼 가격이었다면 그 어느 정도 달라졌을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50만 원이었잖아요. 그 기억이 남아있잖아요. 팬분들은 못 사죠. 왜냐면 손해보잖아. 당장 소니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그 있잖아요. 뭡니까? 이런 소니의 독점 타이틀. 요새는 이 독점 타이틀이라는 게 많이 옛날보다 인기가 줄어들었죠. 그렇죠. 흔히 말하는 멀티 플랫폼. 그 게임 PC용으로도 발매가 됐어. 그 게임 엑스박스로도 할 수가 있어.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게이머들, 유저들의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옛날처럼 플스만 사야지 되는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 시대착오적인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우리 플스용 게임 하고 싶으면 니들은 이 돈을 내야 될 거야. 이런 게 일본 사람들에겐 더욱 안 먹힌다는 거죠. 오늘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하다 좀 흥분해가지고 너무 열받거든요. 예, 저도 게임기는 제가 이제 소니 저런 거 사요. 게이머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너무 좀 뭐라 해야 될까? 너무 흑으로 보는 게 아닌가. 일본에서 옛날부터 있잖아. 플스 1, 플스 2, 3, 4, 5까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계보를 이으면서 응원해준 일본의 중년 게이머들은 이번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그 사람들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니들은, 어차피 돈 안 되니까, 이 정도까지 주지 않으면 우리 사업부 수익성에도 안 좋고,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일본 게이머들이 응원을 해줬으면은, 그래도 일본 내에서도 있잖아. 자국 기업이니까. 편의를 봐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애플 정도로 환율 적용해가지고, 조금은 더 저렴하게 낼 수 있었는데, 11만 9,800엔. 이거는 너무 선을 넘은 거 아닌가.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온다는 거죠. 있잖아, 소니처럼 있잖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되려고 하면 일본 시장 버려야 된다. 일본 사람들 버려야 된다고. 좀 있고 너무 냉혈하네요. 그거는. 그런 시절이 오는가라는 걱정.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엔저인 거는 일본 게이머들 탓이 아니거든요. 일본 게이머들은 일본에 직장 다니면서 주말에 남는 시간에 게임 해야지. 그런 건 죄밖에 없어요. 별로 오르지 않은 월급이잖아, 일본에서는. 2020년에는 지금이나 월급은 안 올랐는데 게임기는 2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분노가 누구를 향해 가겠어요? 소니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일본의 이런 평범한 게이머들, 셀러리맨 지갑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본에서 이런 가격 정책 때문에 소니가 좀 크게 욕을 먹고 있고, 반사이익으로 애플을 향한 일본 사람들의 역시 믿습니다, 아이폰. 이 주가가 오르고, 가만히 있던 일본에서 게이밍 PC 조립해서 판매하는 이런 회사들이, 야, 여러분, 컴퓨터 사세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오히려 가만히 있던 기업들이 좀 광고 효과를 누리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진짜 좀 뭐라 하니까, 그래도 자국 기업인데, 자국 유저들한테 너무 좀 엄한 잣대를 대하는 게 아닌가. 거기다가 또 뭐,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가격을 안 올리면서, 일본에서만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있잖아요. 돈 내놔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정말 이 소니를 바라보는 일본 사람들의 기억, 과거 추억이 있잖아요. 워크맨부터 바라보던 추억으로만 바라보기에는 너무 좀 뭔가 멀리 오지 않았나. 소니가 바라보는 일본의 게이머들, 유저 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